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광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할 것이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림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제 입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렌즈입니다. 겉에는 두껍고 가운데는 아주 얇은 마이너스 렌즈죠. 왜 작아지는가? 반대로 플러스 렌즈 봐볼까요? 가장자리는 얇고 중심부는 아주 두꺼운 플러스 렌즈입니다. 제 입이 아주 커지죠. 멀어지면 더 커지면 제 눈도 크게 보이고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해야지 많은 게 이해되거든요. 마이너스 400 플러스 400 렌즈인데요. 이걸 합쳐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죠. 지금 보시는 거나 지금이나 그대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렌즈를 움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가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요. 제 입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하면 따라가죠. 그런데 플러스 렌즈 봐볼까요? 반대로 가죠. 제가 이렇게 가면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반대로 가요. 왜 그럴까요? 이걸 합쳐서 봐볼까요? 아까 합치니까 상의 크기가 그대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움직임도 어떻게 될까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그대로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걸 중화법이라고 합니다. 렌즈미터라는 기계가 없을 때 중화법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렌즈가 이 두께만 눈으로 딱 봐가지고 알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일까? 마이너스 3디옵터 정도 될까? 마이너스 2디옵터일까? 굴절율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감을 못 잡는 거죠. 사람 눈으로는. 그랬을 때 플러스 렌즈가 있을 때 렌즈를 꺼내서 대보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다. 플러스 400이라는 건 알겠죠? 플러스 400 렌즈를 넣었을 때 움직임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400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난시까지는 알 수 없고요. 플러스 350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꺼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350이라는 건 아는 거죠. 이걸 대보는 겁니다. 약간 일렁일렁합니다. 사물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카메라도 일렁일렁 한단 말입니다. 많이 일렁거리지는 않지만 이거 일렁거리는데 약간 이거 아닌갑다. 그러면은 플러스 400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대보는 거죠. 거의 일렁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00이다 라고 아는 것이죠. 왜 크기가 작아지고 움직임도 차이가 날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 렌즈죠. 볼록 렌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목 렌즈입니다. 이 볼록 렌즈 이게 위에 거고 이 오목 렌즈 이게 밑에 거죠. 렌즈라는 게 반을 나누면 프리즘 두 개가 붙여져 있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볼록 렌즈는 이 프리즘과 이 프리즘 두 개가 합쳐진 거죠. 프리즘은 기저 방향으로 빛이 꺾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아가씨라고 보자고요. 아가씨를 봤을 때 렌즈가 없으면 그냥 들어갈 건데 렌즈가 있기 때문에 꺾여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꺾여져서 들어가요. 우리가 물체를 보지만 밤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낮에만 보여요. 빛이 있을 때만 보인다. 빛이 와서 그 물체 여성분에게 빛이 반사돼 가지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빛이 들어와서 망막에 맺힌 것을 전기신호로 뇌에 보내가지고 뇌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 여성분이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예쁘다라고 생각하면 예쁜 것이죠. 내 망막에 맺히는 그 상의 상황,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빨간 렌즈를 끼면은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녹색 렌즈를 끼면 다 세상이 녹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볼록 렌즈를 통해서 보면 다 볼록하게 보인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볼록하게 보이느냐, 이게 꺾여지니까 이 꺾여진 각을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점선으로. 그래서 실제보다 커 보인다라는 것이죠. 꺾여져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빛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이 렌즈를 끼니까 꺾여져서 망막에 좁혀져서 빛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나는 꺾여져서 들어온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원래 어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꺾여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미루어서 짐작을 하는 거죠. 내 뇌가 꺾여져서 이 각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연결을 지어 가지고 저 각도일 것이다 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커 보인다 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꺾여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는 실제보다 크게 본다 이 말입니다. 마이너스 렌즈를 보겠습니다. 프리즘 두 개가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빛이 퍼지겠죠. 이게 물체예요. 이게 여성입니다. 이게 들어와요. 기저 방향이 여기니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원래 모양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마이너스 렌즈를 거치면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플러스 렌즈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데 마이너스 렌즈는 따라가느냐,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플러스 렌즈는 사람이 여기 있고 실제 사람이 그거보다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지죠. 사람이 있고 사람 너머로 가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내가 인식하는 사람은 안경을 끼고 봤을 때 더 실제보다 커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렌즈는 실제보다 작아지죠.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자녀 보고 집에 빨리 들어와라, 밤에 돌아다니면 안 돼, 빨리 들어와 이러면 싫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딸들은 엄마 말을 좀 듣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요. 이쪽으로 와라 하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말을 잘 듣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집에 일찍 들어와 해도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돈다 이거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보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림은 같게 그렸지만 이게 스케일이 훨씬 더 크겠죠. 이건 더 작겠죠. 여성은 같은 크기일 거니까. 이렇게 이게 뭐냐면 레티노스코프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이렇게 빛을 쏴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죠. 상대방의 눈을, 피검사자의 눈을 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검사자가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제 눈을 보는 겁니다. 잘 보이실까요? 이걸 통해서 망막에 빛이 가는 어떤 모양,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근시인지 난시인지 근시도가 얼마인지 보는 거죠. 이게 관련이 됩니다. 이 수정체가 두꺼워 가지고 망막 앞에 초점이 맺히는 게 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에 초점이 맺히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빛을 쏴주면은 거꾸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교차가 돼 가지고 이 안에서 놀면은 같이 움직이는데 바깥에서 움직이면은 거꾸로 반대로 왔다 갔다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앞에 초점이 맺히면 빛을 쏴줬을 때 반대로 왔다 갔다, 오른쪽으로 빛을 이렇게 움직였는데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걸 역행이라고 하거든요. 역행이 나온다, 초점이 앞에 맺혔다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중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집으로 데려와야 된다 라는 것이죠. 아들내미 집에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정체가 많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얇게 반대의 렌즈를 넣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렌즈를 넣어주는 거죠. 마이너스 렌즈를 넣어줘서 이렇게 가면 많이 수렴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으니까 발산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면 상쇄가 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초점이 맺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도굴범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성배를 찾는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빛을 이렇게 비춰요. 빛이 저기서 와서 거울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비추고 이쪽으로 비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동굴 전체가 환하게 비치는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빛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한번 꺾어지고 그 다음에 수정체도 렌즈잖아요. 각막도 렌즈죠. 각막, 수정체 거쳐서 빛이 꺾어져서 망막에 닿는, 그래서 환하게 비치는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빛이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은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겠죠. 광선속이라고 하죠. 속이라는 것은 다발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의 다발인 것이죠. 빛의 다발이 이렇게 온다. 하나의 빛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그 하나의 빛은 아까 인디아나 존스 이야기처럼 그렇게 거울을 따라서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따라서 빛이 반사돼서 오는 것도 빛의 한 다발이 오는 거죠. 빛의 한 다발도 빛 한 줄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400을 넣어야 정확하게 반사하고 해서 마지막 지점까지 도달을 할 건데,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450 정도를 넣어가지고 빛이 좀 더 많이 꺾어지게 했다라고 한다면 빛이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게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레티노스코프라는 이런 기계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의 수정체의 상황, 이 사람이 지금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고 있나 뒤에 맺히고 있나 라는 것을 보는 그런 거죠. 이 앞에 어떤 렌즈를 넣어줘야 정확하게 망막에 빛이 맺혀지겠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그런 데는 보통 거울이 나오는데 거대한 이런 렌즈를 상정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렌즈를 통해 가지고 빛이 더 멀리 아니면 좀 가깝게 가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빛이 너무 앞에 맺혔어. 이 빛을 좀 뒤에까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지? 반사만이 아니라, 반사는 각도만 따지면 되는데 이거는 좀 더 멀리 아니면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빛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동굴 저 멀리 빛을 쏴줘야 된다. 지금 앞에, 동굴 앞에 중간점에 빛이 모인다. 그래서 뒤에까지는 안 가. 그런데 제일 뒤에 그 막장에 가야 성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프리즘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마이너스 렌즈를 대주는 거죠. 눈하고 그 동굴이라는 비율을 생각하시면 쉽게 되겠죠. 원시는 뭐냐? 수정체가 얇아요. 이렇게 초점이 이 뒤에 맺히는 겁니다. 레티노스코프로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 교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간 거죠. 교차가 됐다는 것은 이게 이제 담이지 않습니까? 담 바깥에 나가버렸다 이겁니다. 담이 여기에요.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말을 좀 듣겠죠. 딸내미다 이겁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빛이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동행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중화를 시켜야 된다. 빛이 뒤에까지 가니까, 동굴 저 뒤에까지 가니까
되니까 플러스 렌즈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좀 더 모아주자. 광선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쫑대 다발을 생각해 봅시다. 쫑대 다발이 있는데 이게 막 퍼져 있어요. 그러면은 운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빳빳하게 그 사이가 없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묶어진다. 묶어지니까 렌즈들을 거치고 각막 거치고 수정체 거치면서 이게 이렇게 딱 좁혀지면서 망막에 초점이 정확하게 맺혀진다. 원시는 지금 이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렌즈를 통해서 이쪽으로 당겨오는 겁니다. 원시 안경 두꺼운 걸 끼면 상대방이 봤을 때도 내 눈이 좀 커 보이고 내가 사물을 봤을 때도 커 보이죠. 이렇게 그릇을 봤을 때보다 쓰면 더 커 보인다. 아, 커 보이는 게 싫은데 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크기를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크게 보이냐. 그것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당겨오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근시는 당겨져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거를 마이너스 렌즈를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준다는 개념입니다. 보내주니까 사물이 좀 더 작아지겠죠. 저는 근시 아닌데 이 앞에 있는 그릇을 봤을 때 이렇게 쓰면 좀 작아져요.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이 보이면 되겠는데 작아지냐. 싫다. 그거는 포기를 하더라도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설명을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갈수록 빛이라든지 광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깨달으려고 노력하셔가지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